안녕하세요. 애니띵 노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할로우 기능 그리고 디그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3D 오브젝트 중에서 이런 형태의 피규어를 출력을 하게 될 경우에 보통 이 피규어는 내부가 채워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출력을 하게 되면 많은 양의 레진을 소모할 뿐만 아니라 출력을 하고 나서 경화를 하는 동안 비틀림 현상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럴 때는 이 피규어의 내부를 많이 비워주고 껍데기, 그러니까 내부를 많이 비우게 되면 마치 매미가 껍데기를 벗고 나오는 것처럼 그 껍데기만 출력을 하게 되면 레진을 많이 세이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피규어 같은 경우에 3D 오브젝트의 외형을 표현하는 거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내부를 비워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내부를 비웠을 경우에 경화하는 과정에서 이 3D 오브젝트가 비틀림 현상이 또 발생한다거나 터짐 현상이 발생한다거나 이럴 경우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비워두게 되면 이 내부에 공기층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요. 경화하는 동안 이 공기층이 부풀어 오른다거나 줄어든다거나 이런 압축 팽창이 생기기 때문에 이 모형에 크랙이 발생할 경우가 높아집니다. 따라서 만약에 내부를 비웠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구멍을 뚫어줘야 됩니다. 그 구멍 뚫는 작업을 디그홀이라고 하고요. 이 구멍을 뚫어주게 되면 비틀림 현상이라든가 크랙 현상을 막아준과 동시에 내부에 묻어있는 레진을 이소프로필 알코올로 청소를 해주기가 용이해집니다. 그래서 보통 구멍을 뚫을 때는 한 개를 뚫는 것보다는 2개 이상 뚫어주는 것이 내부의 알코올을 씻어내주는데 용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가지, 껍데기만 남기고 내부를 비워주는 할로우 기능, 그리고 구멍을 뚫어주는 디그홀 기능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할로우 기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도구는 치투박스를 사용을 할 건데요. 치투박스의 상단을 보시게 되면 끝에서 두 번째 아이콘이 할로우 기능 아이콘입니다. 3D 오브젝트를 열어놓고 할로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 월 티크니스, 그리고 프레시전, 그리고 이너냐 아우터냐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내부를 비우게 되면 이 껍데기가 생기게 되는데 이 껍데기의 두께를 몇 mm로 할 거냐를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보통 제가 해보니까 1.6mm 정도가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조금 더 미리수가 낮아지게 되면 껍데기 자체가 많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1.6mm 정도 하게 되면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역시나 직접 해보시면서 미리수를 좀 조정을 해보셔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 밑에 프레시전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정밀도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 조정을 해도 정밀도가 크게 뭐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게 내부의 정밀도를 결정하는 요소인 것 같은데 이게 뭐 100%까지 올려도 내부의 정밀도는 크게 개선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내부를 깎아낼 것인가 외부를 깎아낼 것인가인데 우리는 이제 내부를 깎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너에다 맞춰놓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들을 모두 조정을 하신 후에 스타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할로우가 다 됐고요. 자동으로 이 오른쪽에 슬라이드 바가 자동으로 플레이가 되면서 내부가 비워져 있는 모습을 시연해 주게 됩니다. 슬라이드 바를 조절을 해서 내부에 문제가 없는지 추가적으로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할로우 기능을 사용을 해서 내부를 비워주는 작업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디그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부의 모습은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구멍을 뚫어줘야 팽창이라든가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크랙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멍을 반드시 뚫어줘야 되는데요. 그러면 피규어는 정면이 중요한데 이렇게 보이는 면에다가 구멍을 뚫으면 안 되겠죠. 구멍을 뚫어도 별 문제가 없을 부분에 구멍을 뚫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이를테면 이런 뒷부분이라든가 아랫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하면 좋습니다. 이런 부분 디그홀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구멍을 뚫어주는 홀의 모양, 그리고 사이즈, 그리고 깊이, 그리고 그 디그홀을 하게 되면 이제 뚫려져 나오는 그 부분을 출력을 해줄 거냐, 보관을 해줄 것인지를 선택을 해주는 버튼이 있습니다. 쉐입은 원형, 육각형, 사각형 등의 모습으로 구멍을 뚫어줄 수 있고요. 사이즈는 모형의 크기에 따라서 사이즈를 결정해서 구멍을 뚫어주면 되겠습니다. 1.6mm의 두께로 벽체를 형성을 해줬는데요. 이 1.6mm의 벽체에 구멍을 몇 mm 두께로 뚫어줄 거냐에 대한 옵션이 되겠습니다. 구멍을 이 측면에다가 구멍을 뚫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아래쪽은 이렇게 두껍죠. 지금 두꺼운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1.6mm보다 더 두꺼운 상태로 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몇 mm까지 뚫어줄 거냐에 대한 거를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Add Hole 버튼을 누르면 방금 이 옵션들이 지정이 된 모습
홀을 뚫는 가상의 형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원기둥 형태, 지금은 원기둥 형태의 5mm 두께의 10mm 길이 값을 가진 원기둥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이런 부분에도 구멍이 10mm 깊이로 뚫리니까 구멍을 뚫게 되면 10mm 깊이까지 이렇게 천공이 돼버리는 그런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아까 여기에 keep the hole 이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뚫려져 나온 부분, 이 부분이 별도로 보관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막아줄 수도 있는 거죠. 출력을 하고 나서. 그러면 옵션들은 설명을 다 드린 것 같고요. 구멍을 실제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스베이다에서 구멍을 제일 뚫기 좋은 부분은 어느 부분일까요? 보통 피규어는 이렇게 앞부분, 보기 좋은 모습 쪽으로 보관을 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뒷부분이나 아랫부분에 구멍을 뚫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구멍을 뚫기 좋은 부분은 이 다리 아래쪽이나 이 망토 아랫부분, 이 머리의 뒷부분, 이런 부분들이 구멍을 뚫기 좋겠습니다. 그럼 한번 구멍을 뚫어보죠. 디그홀 버튼을 눌러서 들어갑니다. 구멍의 사이즈는 사실은 크면 클수록 이소프로필 알콜로 내부 청소를 하기가 좋은데요. 모형의 사이즈에 따라서 구멍의 크기는 조절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형 자체가 한 5.5cm 정도 높이기 때문에 이 구멍은 사이즈가 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2.5mm 정도의 구멍으로 뚫어보겠습니다. 깊이는 2mm 정도가 적당하겠네요. 그러면 구멍을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뒤통수 부분, 그러면 구멍이 뚫어졌죠? 네, 구멍이 잘 뚫어졌네요. 그리고 뚫린 구멍에 잘려져 나온 부분은 여기에 따로 보관이 됐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엉덩이 부분을 또 뚫어줘 보겠습니다. 네, 뚫렸고요. 여기도 뚫어줬습니다. 위에서 봐도 제대로 잘 구멍이 뚫렸죠. 그러면 구멍은 세 군데 정도 지금 뚫려 있는데요. 지금 이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망토 아래쪽은 뚫어주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머리 뒷부분하고 엉덩이 쪽 두 군데를 뚫어줬기 때문에 세 군데 정도면 이소프로필 알콜로 청소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더 뚫어주면은 용이한데요. 더 청소하기가 용이한데 피규어를 최대한 손상시키지 않고 뚫어줄 수 있는 방법으로 디고를 형성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D 오브젝트를 출력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